사가 뭔지 부가 뭔지 자꾸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제 암기사항들이 어느 정도 각이 잡혀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근데 여기까지는 암기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은요, 사북결이 이항쟁이를 딱 해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 계속. 사가 뭐지? 부가 뭐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지문을 보면서 자꾸 반복을 하면 쉽게 그냥 됩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요. 볼까요? 필치 골랐죠, 지금. 법인이 아닌 경우 2 이상의 중개사무소였다. 그럼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이중사무소죠. 임치. 2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됐다고 그랬죠. 이중, 소속, 필치. 둘 다 1-1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왜 나란히 놨는지 아시죠? 표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이중사무소예요.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한 경우는 이중소속입니다. 그래서 표현 정확하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건축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결격, 필취. 부당한 이익을 목적 이렇게 나와버리면 임치, 금지이니까. 다음 미음, 자격정지 처분 받는 소공으로 하여금 업무를 하겠다. 필취. 그리고 1년 내 이외의 업무정지 먹고 다시 5개 광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과태료 사유죠. 성명 미표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예요. 그러면 이건 백과 사유니까 세 번째 과태료 위반 행위네요. 맞죠? 그러면 이건 업무정지다. 그러니까 속도가 이런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써놓고 이걸 맞췄다. 이분은 탈락입니다. 필치를 골라라 했는데 옆에다 써놓고 사법결의 이항쟁의를 써놓고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은 탈락이라고요. 왜? 공부가 안 된 거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써놓고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사망, 해산, 부정, 등록, 결격, 사유. 임원 사원이 결격에 해당됐다. 2월 내 해소해줘야 되죠. 안 해도 필치. 이중으로 등록했을 때, 이중으로 소속했을 때, 다음에 양도 대회에 걸렸을 때, 성명이나 상호에 이거 사용하게 했을 때, 다음에 업무정지 중 중개 업무를 했거나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했을 때, 요게 특이하기 때문에 요거 잘 물어본다고 그랬죠. 다음에 2는 삼진아웃제 아니에요? 1년 내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먹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 했을 때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 정도 중요합니다. 필치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 다 맞추셨죠? 꼭 암기해 주세요. 오늘이 27일인가? 8일입니까? 그럼 아직도 32일이 남았네? 아직도? 그러니까 충분히 꼭 암기를 해주세요. 필치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업무정지와 임치는 자주 읽으세요. 통째로 암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업무정지와 임치는요. 자꾸 읽으면서 아 이건 업무정지야 이건 임치하고 구분해 주시면 돼요. 왜 이걸 또 암기할 필요가 있냐면 이렇게 통째로 업무정지와 임치를 묻진 않아요. 통째로 묻진 않는데 시험 지문에서 계약서를 물으면서 확인 설명을 물으면서 전속을 물으면서 제재를 끼워넣게 하거든. 그러니까 제재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중개사법 전체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암기에 지금 취약하고 기억이 잘 안 나고 돌아서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는데 자꾸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서 필치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팍팍팍팍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56번으로 갑니다. 행정처분 및 기준기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거는 같이 지금 문제가 나갔는데 업무정지 기준기간하고 자격정지 기준기간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그 업무정지의 기준기간 6개월 아니면 3개월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업무정지 기준기간이 6개월짜리들 우리 별도로 추려서 암기했는데 기억만 나면 돼요. 저처럼 통째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했어요. 결격자, 소공이나 중개보조는 둔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 6개월 맞죠? 소속이나 중개보조는 결격에 걸렸어요. 2월 내 해소해야 되죠? 2월 내 해소를 안 해도 마찬가지. 6개월이고 그리고 또 6개월짜리가 부동산 거래망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거짓된 내용으로 정보를 공개했어요. 거짓 공개. 이건 고의성이 있죠?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엄청 잘못 씁니다. 그래서 거짓 공개는 기준기간이 몇 개월? 6개월이에요. 이건 6개월이고 거래사실 미통보는 3개월이에요. 그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3개월이는 이건 고의성이 있어서 6개월 같다. 그리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있죠.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 임치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다 하다.
그럼 임치 사유에 대고 업무정지 때릴 때는 만땅 6개월 때려야 되죠. 그래서 6개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보수초과가 제일 업무정지가 많이 나가는데 보수초과는 금지행위죠. 금지행위니까 임치예요 원래. 근데 뭐가 나간다고요? 업무정지 6개월 나가요. 그리고 또 보수초과를 걸렸잖아요. 그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때는. 자, 그래서 임치사유 만땅 나가야 되고, 그럼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세 번째에서 과태료 위반행했어요. 그럼 업무정지로 가중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이니까 이것도 기준이 몇 개월? 6개월로 가야죠.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이니까 6개월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참고사항이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했어요. 공정거래인으로부터 불공정거래인으로 인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이 거래하는 바람에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업무정지인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동시에 맞았거나 과징금 먹었잖아요. 과징금 먹게 되면은 이때는 6개월로 갑니다.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제일 잘 물어보는 게 거짓공개, 임치사유.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당연히 6개월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나머진 몇 개월? 3개월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입어 위반만 한 달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감을 잡아두시고, 그럼 자격정지 기준기간 있지 않습니까? 자격정지 사유, 자격취 사유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격은 무조건 물어봐요.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구분해 놓으시고. 그럼 자격정지는 이장불, 확거, 거금으로 기억했거든요. 그러면 이장불, 확거, 거금 줄게 이렇게 암기했는데 이중으로 소속했을 때 자격정지예요. 다음에 인장을 등록하지 않고 미등유 상태나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했거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미지했거나 확인 설명서에 중개인데 서명 및 날이 안 했거나 거래계약서에 중개인데 서명 및 날이 안 했거나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를 썼거나 다음에 소공이 금지행위를 했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이 했을 때 어떻게 처벌되느냐를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이 했다. 그러면 개공이 이중소가 뭐예요? 필취. 개공이 인장은 업무정지. 인장은 업무의 업무. 자,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 근거자를 미지시는 500과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서 서명날이 안 했거나 계약 서명날은 모두 업무정지. 업무정지고, 거짓기재 유인계약서 금지행위는 임취다. 그러니까 개공이 위반했을 땐 등록 취소 먹는 사유를 소공이 위반하면 6개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중소속 여기 거짓기재 유인계약서 금지행위 6개월 나가야 되죠. 나머지는 몇 개월? 3개월이 되는 거다. 나머지는 다.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내기가 정말 좋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그거예요. 다음 중 자격증과 관련한 자격정지 지도와 관련한 자격과 관련한 사항으로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관 때는 업무정지 사유지만 소공 이중소관 때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OX. 너무 빨랐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관 때는 업무정지 사유이지만 소속공사가 이중소관 때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OX. X. 오늘 백선에 나가 있는데 개공은 필취죠 지금. 이런 문제 또 가능하죠.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 걸 모두 골라라. 이 문제를 28회 때인가 29회 때 또 냈죠. 19회 때 냈다가 또 냈어요. 이거를. 또 냈는데 그러면 결국은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는 인장이죠. 인장. 그리고 서명날인 위반,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가 있죠. 임취는 업무정지 사유가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빠지는 게 요 두 가지죠. 이중소속과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한 경우. 이중소공 개공은 필취예요. 소공은 자격정지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한 자가 개공했다면 500과죠. 소공은 자격정지. 이런 문제 유형이 가능하죠. 이건 최고급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그런 문제 유형 다양하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쭉 꿰고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해를 꿰 두시고요. 그럼 이걸 한 문제로 물었어요. 지금. 이런 문제 유형 나왔을 때 정확하게 집어내줘야 되는데 그럼 개업공사로서 공인기관 준비사물의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요. 이건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죠. 거래 사실 미통보. 이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3개월로 둔 거예요. 자, 다음 2번 질문이에요.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했대요. 자, 그럼 정보망에 거짓 공개했다. 그럼 거짓 공개는 고의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6개월. 그래서 요 둘의 차이
감 잡아두세요. 좌측으로 묶어서. 거래사실 미통분은 3월. 거짓공